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그 임자일주론에 대해서 실관과 그리고 그 지지에 대해 지지 관계죠. 지지에 대해 지지 관계인데 이것이 이제 대운을 보고 행년을 보는 방법까지 맞물려 있으니까 오늘은 눈을 초롱초롱 뜨시고 자, 그래서 임자일주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임자일주에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 지지대 지지 관계죠. 자, 지지대 지지 관계에서 우리가 처음에 글자가 뭐가 들어오면 자, 인이라는 범이 들어온다. 범이. 자, 범은 우리가 처음에 어떤 계절로 먼저 보세요. 임자라는 일주가 년에 있든 월에 있든 시지에 있든 상관없이, 그죠?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요 위에 이제 천간에 다, 그지? 갑을병전 무기경신 다 포함되죠. 여러분들에게는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갑자 일주도 있을 수 있고 정이 자가 있을 수 있고 병이 자를, 그리고 기토가 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을이 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인이라는 글자가 오면 봄이 왔다고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봄이 왔구나. 봄이 왔기 때문에 이제 입춘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구나. 그러면 인중의 병화가 이제 나오지 않았지만 속에서 이제 그 태양이라는 것이 씨를 품고 인으로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봄이 왔구나 하면 우리가 이 운은 항상 대왕이면 대왕. 그러니까 봄이 오니까 내 글자의 지지에 있는 글자든 천간에 있는 글자든 이 글자에 의해서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봄이 오니까 반대인자 가을이, 특히 신유술이라든지 경신은 항상 이 봄이 오게 되면 그 가을 글자가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물러가게 돼 있다. 그지? 그런 식으로 항상 인이 오게 되면 항상 이 봄이다. 봄이 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의 글자들은 모조리 멀어지든지 못 쓰게 된다, 이 말인 거죠. 이미. 그래서 항상 들어오는 운을 임금이다 생각하시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봄이다, 계절로, 그지? 계절로 이제 봄이다고 먼저 보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 쪽에는 뭐냐면 인을 우리가 오행적으로 목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목이다. 자, 목인데 오행적으로 이것을 목이라고 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은 우리가 운동성이죠. 항상 인은 인오술 화운동, 그러니까 항상 인과 오와 수를 끌고 다니는 놈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는 해가 오면 항상 해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해묘미를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유축은, 뱀사는 항상 운이 들어오게 되면 사유축이 항상 끌고 다닌다. 신은 신자진이다. 이런 운동성을 항상 염두해 주시라. 그래서 삼합적인 운동성이 항상 이것은 인오술 화국을 연다. 이래 본다는 거죠. 결국 운동성 자체가. 그래서 인이 들어오면 글자가 오술이 있으면, 그죠? 다 합을 하게 돼 있잖아. 인오술 합으로. 그렇게 삼합 운동을 열어간다. 이래 본. 네 번째는 이제 육친이죠, 육친. 자, 육친에서 이 글자가 어떤 글자인가를 봐야 되는 거지. 식신. 식신이다. 식신이 들어갔다. 식신은 뭐냐면 식복. 여러 가지 새로운 일, 내가 봉사할 일. 그지? 이런 내가 어떤 표현하는 일에 가담한다라고 먼저 본다는 것이고. 자식도 볼 수도 있고. 그지? 그 연애를 건다도 봅니다. 식신이 있으면 항상 그 관성의 짝을 잡아요. 짝은 뭡니까, 짝이? 인이 짝을 잡으려면. 그렇죠. 신은 신춘이 되니까. 자, 토 입장이죠, 토. 그러면 인은 사주명식에 개술자가 있다든지,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중기토도 됩니다. 인오술에, 기토. 이런 식으로. 이런 인오술 작용에서 삼합이나 육합으로, 합으로 했을 때 이 식신이 내 글자, 지지에
글자와 관과 합을 잡을 때 뭔가 연애가 일어나고 결혼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느 게 주도적이에요? 식신이 주도적이잖아. 자기의 어떤 에너지가 더 주도적으로 남자를 끄잡아 당긴다. 이래 보면. 뭔가 자기 아식을 만들려고 네, 그렇죠. 관을 땡겨오는 거지. 항상 육합자가 항상 인연이 되면 그런 것도 많아요. 물론 이제 인술이나 인오술이나 이런 것들 삼합을 엮어 오는데 보통 이제 해를 이렇게 인의 합으로 땡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비겁이지만 이게 이제 남자의 띠입니다. 남자의 띠로 온다고. 해띠. 돼지띠를 항상 자식과 합을 짓는 게 남편 띠 아닙니까? 그지? 해띠, 돼지띠를 이렇게 잡는다고, 보통. 자, 그러면 을목이 이제 오가 있는데, 그지? 오는 식신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합을 붙여 쓰려면은, 이제 인오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는 뭐예요? 육합이. 밑띠라든지, 그 다음에 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편의 띠라고 얘기할 수 있지. 식상의 짝을 지어버리죠. 삼합, 육합, 합, 정임합, 이런 해오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식신에 자식에게 물려있는 연결고리가 이런 띠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도 우리가 관찰하면 많이 맞아요. 그 식신하고 육합자를 짓는, 삼합자를 짓는 남성의 띠를 갖다가 잡아오는 그런 패턴인 거죠. 이렇게 육친에 대한 이제 식신을 알아봤죠. 그래서 이렇게 혹은 다섯 번째는 신살의 부분에 좀 들어가는데 뭐 참고적으로 해도 줄 테니까 이것은 그 삼신자진 기준입니다. 신자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임자일주가 있다면 일지에 임자 신자진이 인을 보게 되면 이민편 역마살이에요. 역마살에 걸려버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지와 년지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할 것인가, 그것도 봐야죠. 자, 년에 지자자가 있으면은 이 역마기 때문에, 이거는 큰 대소사죠. 큰 일에 있어서 역마적 환경이 걸려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연에서 오는 거잖아요. 연은 국가다, 조상이다. 큰 일을 할 적에, 올해 년운이니까 뭐 직장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적인 대안을 놓고, 야, 오늘은 올해는 역마가 연이 된다. 난 그게, 끄달리 갈 수밖에 없다. 보면 뭐, 일주에 역마가 걸리면 이건 구체적인 나의 어떤 활동인 거지. 지금 말해서 나의 일주가 되니까, 내가 일주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올해는 역마를 쓰면서 뭔가 제스처 동작을 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지는 이제 또 구체적으로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가 역마에 걸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의 역마, 배우자의 역마, 그리고 집을 이사한다도 되고. 집 일주잖아요, 일지에. 만약에 임자일이나 월에 걸려 있는데 인이 들어오면은 그 역마는 병이 걸렸겠네. 뭐죠? 이미 병지지, 병지. 병지. 예, 병지에 걸리는 역마. 이제 그래. 역마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항상 뭡니까? 억지로 이제 떠밀려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계약돼야 됐으니까 당신 나가시오. 뭐, 예를 들어서. 집, 뭐, 2년 계약했잖아요. 주인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돼서 나가시오. 그리고 뭐, 직장 생활에 뭐, 사원으로 다니고 있는데, 지금 홍콩에 발령됐는데, 당신 김대리 나가라, 빨리. 발령 가라. 이런 것이 다 이제 역마살로 본다는 거지. 그리고 역마살 일진에 항상 보면, 일진에 보면은 어디 이동이 많이 있어요. 차 타고 여행 간다도 되고, 출장 간다도 되고. 그러니까 역마가 많이 움직여야, 그러니까 운에서 들어올 때, 운에서 들어온다는 건 에너지가 강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역마, 볼 일이 많아진다. 그래서 역마를 꼼짝하게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글자가 역마가 있는데, 신띠에, 그지? 원래 이제 인이 들고 있는데, 이것들은 목 조르는 것들이 있죠. 목 조르는 것들. 사유축. 사유축이라든지, 신유술이라든지, 있죠. 이 다 금국이죠, 금국. 네. 신유술, 사유축 다 금국이라. 그럼 이것들이 딱 이 역마를 갖다가 인사형살, 그지? 인유원진, 그 다음에 축은 인축으로 합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거든.
신은 인신충, 그지? 유는 인유원진, 술은 인술로 해가지고, 인술은 왜 또 문을 짓냐면은, 인술이라는 것은 인호술의 삼합 운동인데, 이게 늦가을이잖아, 늦가을. 늦가을에 봄이 움직이면 못 움직인다고, 그지? 그래서 이것을 삼합인자지만 이 계절을 항상 보시라고. 술은 늦가을이기 때문에 이 봄은 움직이려도 역마도 못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이 오니까 역마가 안 되니까 잘 못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못 움직이냐 크게 못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까지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냥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 아예 못 움직이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우리가 역마를 쓰고 있다. 이래 본다는 거예요. 역마는 우리가 굉장히 어떤 일적인 부분에 굉장히 좋게 쓰는 거죠. 돌아다녀야 외근직은, 그죠? 영업직은 돌아다녀야 돈이 되는 건데, 그런 직종들이 역마를 꼼짝을 않고 만들어내면은 그냥 사무실에 처박아 놓은 격이라. 그러니까 영업이 되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이제, 보기도 하는. 근데 회사나 뭐 이런 큰 이동은 월지를 않는 그렇죠. 월지. 회사. 회사 이동지. 예, 그렇지. 회사 이동이라든지 큰 어떤 대안을 두고 사회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연을 어떤 역마가 운이 오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움직이고, 요 집은 집은 이제 그 월지에 이제 역마가 걸릴 때, 그 다음에 충을 할 때 뭐 이런 것들, 집 일지를 충 때려버리면 그게 변동이 있거든. 그러니까 일지를 항상 충형, 막 역마, 우리 신살로 이렇게 걸리면 변동을 주게 되면 집에 이사한다든지, 막 집에 뭐 마누라가 뭐 집을 나갔다, 그리고 마누라가 어디 출장 갔다,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본다는 거지, 이 충을, 일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계절, 제일 처음에는 항상 계절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지지에 들어오는 운을 해석을 하셔야 돼.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그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운을 항상 바라봐요. 그 다음에 오행이 어떤 오행인지, 목화, 토금수에 오행이 어떤 오행이 들어와서, 목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금이, 금목이 하는 게 아니고 목극금입니다. 목극금. 목이 대세이기 때문에 목이 오히려 금을 극을 해버려요. 그만큼. 그리고 이런 오행적인 기세 판단. 삼합적으로 인호술이다라고 이제 오니까 인호술 합을 짓고, 그 인호술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신자진이 반대편 세력이 어떤 변동이 생기는 거죠. 무력화되는 거죠. 그 육친이니까, 육친은 식신이니까, 또 식신은 뭡니까? 관성을 무력화 만든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신살 같은 역마살 설명을 금방 들었죠. 그러면 목금금이 되면은 그 역마 신을 목이 뿌리로 해가지고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끔 싱싱싱싱 가만 놔버리겠네. 그리고 이제 이런 패턴이 그 인이 신을 만약에 신이 글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신은 뭐예요? 분모궁에 있으니까 여기 이제 편인이 어머니다, 그죠? 어머니. 네. 어머니고 이것은 뭡니까? 내 형제도 되지만 내 일주 자체다 말이야. 네. 그 어머님하고 항상 신자로 합을 지어서 네. 묶여 있단 말이야. 아, 또 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네. 뭐 좀 합시다. 어머니, 내 지금 바쁜데 뭘 자꾸 시키 샀습니까? 하면서 또 어머님께서 또 병이 들으셨으면 내 보좌를 하면서 신자 합에 엮여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격이라 이래 되면, 그러면 이것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 좋다 판단하면 안 돼. 어머니 때문에 지금 상황이 너무 괴롭다. 어머니하고 내가 좀 내가 안 살고 다른 좀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인이 딱 들어오는 것 같아. 이게 인신충 때 신자 합의돼 있다가 어머니와 나하고 합의돼 있다가 두드리 뿌니까 딱 결별이 나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나하고는 이별이 딱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 신자진 입장에서는 역마에 걸리잖아. 신살로.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신자를 합을 인이 와서 신자 합을 때려서 서로 분리되게 만든다. 이것이 만약에 흑서 좋았다. 어머니도 너무 좋고, 그지? 좋아가지고 붙어있길 좋아했는데, 이거는 뭐면 어릴 적에, 예를 들어서. 어릴 적에 학생이다, 임자가. 공부하고, 그지? 우리가 학습하고 어머니에게 어떤 보호를 받고 챙겨받는 것이 이 어릴 때 신자를 합으로 쓰는 거잖아. 근데 인이 와가지고 쉐를 두드렸다. 이러면은
어머니가 이제 애를 돌봐주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가 인신충 맞아가지고 이때 움직이겠죠. 이것을 나쁘다고 표현 안 되고, 충하니까 어머님이 이제 뭐 일이 생겨서 가지고 내하고 합의되어 있다가 어디 일거리가 생겨 나가셔서 이제 돈을 벌러 다닌다. 이렇게 이제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하죠. 그 상황을 봐야 된다는 게라. 상황을. 안 좋은 상황인지 어떤 어머니가 돈을 지금 못 벌고 계신데 지금 아들하고 임자하고 묶여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돈을 못 벌으신다. 그러면 춤이 와서 이때 돈을 벌러 밖으로 나가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해지는 거죠. 재밌지? 이래 되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물론 이제 건강적으로 이제 뭐 어떤 부분 충을 해서 오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건강적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인이 오면 요 5가지의 운을 이제 읽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제 임자 일주가 한 일주밖에 더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다른 글자도 많이 있으니까 뭐 이것이 이제 그 조울에서 뭐 길신이냐 흉신이냐 따라 이것도 많이 좀 틀려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자 이 인자가 들어오면서 요런 5가지의 특성을 우리가 미리 딱 읽어야 돼. 올해 일진이다 하면은 을유살 을유. 그럼 유라는 것은 사유축의 운동과 계절로 유라는 완년의 가을이다. 오행적으로 금이다. 삼합으로 사유축이다. 육친적으로 뭐다. 신살적으로 뭐다. 이렇게 5가지 정도는 우리가 머리에 항상 뇌리에 박아두고 올해 운을 해석할 적에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5가지 다 파악됐다면, 자, 인이 자를 건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자를 건드리니까 이 지자자는 월령에 있던, 연지에 있던, 시지에 있던 궁성론에 대비하는 거죠. 그럼 특히 이제 일주니까 나의 신상 문제라든지 집안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코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겨울이 있다 그래요. 자, 대설이라는 글자를 안고 있습니다. 임수는 그지? 대설이라는 글자를 아주 충글자 안고 있는데 이 봄이라는 글자가 딱 들어오니까 물러가야 되죠. 이것은 무슨 운동에서 신자진 삼합 운동을 항상 열어가. 수국을 짜고 있는 놈이라. 자, 그래서 이 임수도 수국을 짜고 있는 그 밑에 뭡니까? 통로에서 놀고 있는 놈이죠. 그래서 인이라는 놈은 무엇을 봐라? 일단 계절로 보고 봄이 왔다. 봄이 오니까 겨울이 당연하게 대설이 물러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행적으로 목이기 때문에, 목이 와서, 수생목으로 힘이 빠지죠. 그지? 목이 들어오니까 수가 당연히 빠질 거잖아. 그러니까 힘이 세력을 잃는단 말이에요. 자, 삼합적은 인호술 하고 누니까 인호술이다, 인호술. 인이 들어오네, 인글자. 인글자가 들어오니까, 인은 뭘 때린다? 인신충을 때려버리고, 오는 뭘 때려버린다? 자오충을 때리고, 술은 또 뭘 때린다? 진술충을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이 삼합 글자 인이 오므로서 인호술이 다 건드리는 것은 신자진을 다 건드린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 육친이, 그죠? 뭡니까? 편관. 이 육친이 뭐예요? 편인. 자, 이 육친이 뭐예요? 겁재, 형제. 그지? 자, 그런데면 이런 글자가 오므로서 이런 겁재 편인, 뭡니까? 편인, 편관의 변동 요소가 발생하다. 집안이 좀 시끄럽겠네. 삼합을 깨버리잖아요. 삼합이라는 것은 식구 발전, 이런 것을 삼합으로 딱 엮어 있는데, 인이 오면서 인오술이 들어오면서 따다당 다 때려버리잖아. 그럼 신살로서는, 신자진에서는 이게 뭐예요? 신자진 기준에서 역마사래요, 역마사. 자, 신자진 기준에서 이거는 뭐예요? 태지, 수옥, 제살. 제살. 자, 이것은 신자진 기준에 해가지고 임수대 월살이잖아. 월살 보초살에 보죠. 이 12서사 좀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자진 기준에서 신이 지살. 그죠? 지살. 그 다음에 신자진 기준에서 진이 인신묘 화계살. 그 다음에 신자진 기준에서 자가 뭐예요? 제왕, 장성살이죠. 이 장성살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노술이 오면서, 역마가 오면서 뭘 건드린다? 인신충의 지사를 때리쁘고, 그죠?
자, 오가 제살이 와가지고 어디 뭘 때려버린다. 좌우충에서 장성살을 날려버리고, 예. 월살이 들어와가지고 술이 진술충에서 화계살을 날려버리고. 그 화계살은 뭐냐면은 그 임수 신자진에서 책사라 보면 책사 왕의 어떤 그 항상 그 뭡니까 자문 기간 이제 책사를 두고 있다. 제갈공명. 장성사는 내무부 장관. 뭐 이건 뭐? 저 이거는 뭐예요? 지사는 항상 지사 폴리스. 이거는 해외 장관 해외 장관 지사. 이런 뭐 부분들이 다 그 역마살자가 이것은 이제 역마살은 교통부 장관이라든지 홍보부 장관. 이것은 제살이는 그 왕의 측근 옛날에 잘 놀던 아주 지식이 박식했던 그 관료였는데 쫓겨나가지고 이제 숨죽이고 있는 어떤 그런 형상의 제살자이다. 그리고 월살은 내당만입니다. 유배당. 유배당. 그렇죠. 그러니까 월살이 들어와 내당만이 들어와가지고 자 화계 책살을 막 진술충을 두드려 쫓아내보고 제살이 들어와가지고 뭡니까 누구를 두드려 패? 좌우충 장성살 내무부 장관 쫓아내. 오늘 경빈이네. 예. 위에 있다가 그 위로 올라갔네 경빈이. 예, 그렇죠. 역마살 이런 글자들이 다 두드려 그러면 봅니다. 제살이 들어와서 지가 장성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살이. 그렇죠. 장성을- 지가 이제 왕 노릇을 하는 건 지가 막바로 이제 내무부 장관 역할을 하는 거지. 쫓아 보내고. 예, 내무부 장관 역할을. 그럼 자는 이하고 같이 있으면 무조건 자가 손해네요. 그 자가 손해지. 변동되고 꺾이고. 변동되고 꺾이고. 완전 궤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지? 예. 자가 힘이 세도 그래요. 그렇지. 세도. 자자자 있어도. 밖에서 오는 게 왕이. 그렇죠. 밖에서 오는 게 왕이지. 자자자가 있어도, 그거는 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물론 궤도절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따로 이제 표현해야 될 부분이고, 인이 오게 되면 항상, 자는 무력화된다. 무력화. 그러니까 갑자를 주니까 어떻게, 갑자를 주니까, 인이 들어오니까 정인이잖아. 문서잖아요. 집이잖아요. 격각당하니까 이것이 그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두드려서 이 격각충이라거든, 바로. 약간 충이 됩니다. 격각이다. 밑에 지지에 병화가 있으니까. 격각된 이게 팔리든, 이래 나와. 이게 문서가 팔려. 격각이 들어왔을 때는 충의 인자가 많다. 그래서 충의 인자가 많지. 충의 인자. 가만히 있으면 더 해롭지, 이제. 만약 충이 안 되고, 위축이 되면, 그게 위축이 되거나 날려서 가야 되거든. 근데 충이 격각이 와서,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고 위축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채이잖아.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줘야 되는 거라. 움직여줘야 되는 거야. 공감적으로 움직여야 돼. 그 이때 이제 팔림이 근데 무슨. 뭐 팔리거나. 그렇죠. 인호술이 오면 다, 글자가 오면. 요런 글자가 오면 팔린다. 보기하고. 그 다음에 이 자중의 임수와 개수가, 이 개수의 여기가 많죠. 개수가 원래 그거잖아요. 여기. 마지막 기운. 10일, 20일 들었잖아. 20일 기운상이기 때문에 이 개수가 이제 임묘할 때, 미토, 그 다음에 개오절지에 딱 걸릴 때, 이때. 요 들어있죠? 오미, 그 다음 미. 항상 묘지, 임묘, 개수가 임묘될 때 문서가 팔린다고. 이렇게. 아시겠죠? 요때 이제 뭔가 결판이 이제 나버린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인이 오니까 자수가 힘이 다, 인이 왔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묘.